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24입니다. 이번 아이템은 멤버 클래스는 되도록 스태틱으로 만들라입니다. 키워드는 일단 멤버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스태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쵸? 그 이유 한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순서는 멤버 클래스가 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멤버 클래스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종류 알아보고 그리고 각각의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는 멤버 클래스 이것 쓰세요.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멤버 클래스 쓰세요.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멤버 클래스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클래스가 뭐냐? 어떤 한 클래스의 멤버로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중첩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래 그림처럼 딱 클래스를 열어봤더니 클래스가 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보통 클래스 어떻게 사용하나요? 보통은 메인 클래스 외부에서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클래스를 생성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앞에서 멤버 클래스랑 클래스 안에서 또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멤버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이제 외부 클래스랑 내부 클래스라는 이제 구분이 확실하게 생기고, 그러면과 동시에 내부 클래스랑 외부 클래스 사이에서 뭔가 필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뭔가 긴밀한 참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멤버 클래스를 보통 언제 쓰냐? 보통 두 클래스가 서로 뭔가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고요. 혹은 클래스를 만들 건데 하나의 클래스 또는 메서드 안에서만 뭔가 사용될 때 그럴 때 멤버 클래스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클래스가 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멤버 클래스의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정적 멤버 클래스입니다. 정적 멤버 클래스가 뭐냐? 그냥 간단합니다. 제 예시를 보면 카라는 클래스 안에 제가 엔진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놨어요. 근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이라는 거는 정적 멤버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적 멤버 클래스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 보통은 퍼블릭 메서드 도우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제가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계산기에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같은 연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쵸? 그런 연산들을 다 클래스 안에다가 메서드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주면 뭔가 정신 사납고 뭔가 코드가 더러워질 것 같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 메서드들을 한 곳에다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면 enum 클래스로 제가 정의를 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태틱이 없는데 그럼 정적 멤버 클래스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enum 클래스를 이제 중첩 클래스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암시적으로 스태틱이 선언되므로 저희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지 않아도 알아서 스태틱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num 클래스라고만 붙여놔도 정적 멤버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상태에서 오퍼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플러스 더하기 연산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더하기를 해 놓으면 되고 빼기 연산을 하고 싶으면 저희가 마이너스 이렇게 저희가 사용자가 원하는 연산을 저희가 쉽게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멤버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 장점이 뭐냐? 첫 번째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왜냐? 더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러한 메서드들이 오퍼레이션이라는 클래스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이런 메서드들은 동작과 관련된 메서드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정적 멤버 클래스는 주로 퍼블릭 메서드 도우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적 멤버 클래스가 있었으면 이제 비정적 멤버 클래스도 있겠죠? 지금 비정적 멤버 클래스는 뭐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앞에서 정적 멤버 클래스 할 때 스태틱을 붙였던 거를 빼면 그냥 비정적 member 클래스가 됩니다. 간단한데 그렇다면 정적 멤버 클래스랑 비정적 멤버 클래스의 차이가 스태틱을 쓰냐 안 쓰냐 차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겠죠? 일단 비정적 멤버 클래스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카라는 클래스 잘 보시면 카 클래스에 made by라는 필드가 엔진이라는 내부 클래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부 클래스랑 외부 클래스 사이에 뭔가 필드가 쓰이면서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뭔가 들죠. 반면에 정적 멤버 클래스 같은 경우는 보면 코드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뭔가 필드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정적 멤버 클래스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내부 클래스에서 외부 클래스의 필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깥 클래스의 바깥 클래스와의 암묵적인 뭔가 참조가 생긴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필드를 접근할 때 정규화된 디스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멤버 클래스랑 비정적 멤버 클래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정적 멤버 클래스는 스태틱을 먼저 사용하고요. 그리고 외부 클래스와의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클래스 안에서 생성된다는 특징 빼고는 그냥 일반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적 멤버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는 일반 클래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정적 멤버 클래스는 뭐냐? 스태틱을 사용하지 않고요. 바깥 클래스와의 암묵적인 참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로 쉽게 필드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정적 멤버 클래스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 외부 클래스와 내부 클래스와의 뭔가 깊은 관계가 형성해야 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비정적 멤버 클래스 뭔가 좋아 보여요. 뭔가 암묵적인 참조도 생기고 뭔가 디스로 쉽게 필드도 접근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단점이 바로 독립적인 클래스 생성이 안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엔진이라는 비정적 멤버 클래스 그 코드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카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 엔진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독자적으로 한번 생성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컴파일 에러가 떴습니다. 이게 왜 떴냐? 잘 생각해보면 제가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바깥 클래스와의 암묵적인 참조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 바깥 인스턴스 없이는 멤버 클래스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처럼 저렇게 독립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컴파일러가 오류라고 찍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생성해야 되냐? 두 번째 박스처럼 카라는 객체에 의존한 상태에서 객체를 생성해야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클래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수문 참조입니다. 수문 참조 좋은 거 아니었나? 뭔가 디스로 쉽게 필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었나?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건 맞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 수문 참조라는 것 또한 데이터이고 정보입니다. 그쵸? 그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정적 멤버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에 비해 메모리가 더 사용된다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냐?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GC가 발동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객체 참조값이 이제 널로 되면 GC가 해당 객체는 사용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고 그 객체를 회수해 갑니다.
근데 비정적 멤버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다음과 같이 그 외부 객체가 참조값이 널로 반환이 돼 있어도 GC가 회수해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 회수해가지 않느냐? 멤- 비정적 멤버 클래스가 널로 반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숨은 참조가 유효하게 되고 그런 그런 상태에서 GC가 카라는 객체를 바라봤을 때는 숨은 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객체는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해당 객체를 회수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또 이야기하냐면 앞에 아이템에서 배웠었죠? 메모리 누수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비정적 멤버 클래스의 숨은 참조는 메모리를 차지한다라는 단점 또한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누수까지 발생시킨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정적 멤버 클래스를 주로 언제 사용하냐? 바로 어댑터로서 주로 사용됩니다. 어댑터 저희 해외여행 갈 때 꼭 필수로 챙기죠. 이 어댑터를 생각하시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댑터 이해하시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어댑터가 뭐냐? 호환성이 없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함께 동작할 수 없는 클래스들을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같이 동작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댑터입니다. 한번 코드로 보면 제가 abstract set이라는 것을 상속한 my set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특정한 상황 때문에 제가 my set이 이제 반복자를 반환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반환이 안 되겠죠? 왜냐? 이터럴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비정적 멤버 클래스로 어댑터를 이터럴을 받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기 오버라이드 돼 있는 것처럼 그 myset이라는 객체가 이터럴스를 반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처럼 비정적 멤버 클래스는 어댑터를 정의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비정적 멤버 클래스가 주로 사용되냐?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어댑터를 정의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중요했어가지고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 클래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부 클래스랑 외부 클래스가 있을 텐데 그 관계에 따라서 저희 멤버 클래스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라면 정적 멤버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어떠한 뭔가 연결이 존재한다면 비정적 멤버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뭐냐? 내부 클래스에서 외부 클래스로 접근할 일이 없다면 정적 클래스로 구현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비정적 멤버 클래스로 정의하게 되면 메모리 누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접근할 일이 없다면 정적 클래스로 구현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익명 클래스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익명 클래스가 뭐냐? 저희가 일단 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제가 메인이라는 클래스에서 뭔가 일렉트릭 카라는 걸 뭔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저희는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 카라는 객체를 상속한 일렉트릭 카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 메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러한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할 시점에 정, 선언과 동시에 정의를 함으로써 그 일렉트리카라는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익명 객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익명 객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바로 첫 번째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왼쪽 코드처럼 뜨이는 시점에서 선언과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회성으로 주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명 클래스를 실제로 언제 사용하냐? 바로 add action listener를 메서드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뭐냐? 버튼이라는 이제 프레임이 있어요. 그 버튼에 이제 액션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뭔가 어떤 동작
동작을 요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add action listener를 사용하면 그 프레임의 액션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특정 메서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add action listener라는 메서드를 쓸 때 이 코드처럼 액션 리스너라는 객체를 인자로 건네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 외부에서 따로 선언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익명 클래스로 선언을 해서 바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익명 클래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클래스의 주 용도는 뭐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즉석에서 작은 구현체를 제공해야 될 때 사용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일렉트릭 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익명 클래스로 선언하고 바로 일렉트릭 카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람다 표현식이 지원이 되면서 현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람다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익명 클래스를 주로 언제 사용하냐? 바로 정적 팩터리 메소드를 정의를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 정적 팩터리 메서드를 저희가 사용할 때 가끔 객체 자체를 반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리턴할 때 객체를 반환해 줄 때, 외부에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코드처럼 리턴 코드를 짜줄 때 익명 클래스로 바로 선언과 동시에 리턴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보통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익명 클래스 뭔가 좋아 보여요. 이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시점에서 바로 생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뭔가 좋아 보여요. 하지만 편한 만큼 또한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단점이 뭐가 있냐?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일단 첫 번째는 선언한 지점에서만 일단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오브를 사용한 검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이 필요로 한 작업은 할 수 없게 되고요. 상속 또한 안 됩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코드도 조금 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위 타입으로 상속한 클래스의 멤버 위에는 호출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클래스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클래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클래스는 뭐냐? 간단합니다. 지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에 클래스를 선언하면 그것이 바로 지역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언제 사용하냐? 보통 왼쪽처럼 메서드 안에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 클래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메서드 안에 선언이 되면 이제 지역 클래스는 지역 변수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변수와 똑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종료가 되면 지역 클래스의 유효 범위 또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러한 지역 클래스 드물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이러한 멤버 클래스 종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멤버 클래스 종류 다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짤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뭔가 메서드 안에서 정의하기에는 뭔가 길고, 메서드 밖에서는 뭔가 자주 쓰일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멤버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멤버 클래스 종류가 다양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뭔가 바깥 인스턴스와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필드를 접근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정적 멤버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뭔가 독립적일 것 같아요. 뭔가 필드 접근 없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정적 멤버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뭔가 한 메서드 안에서만 계속 쓰일 것 같고, 중요한 건 뭔가 이미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나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뭔가 가져와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댑터로 썼던 것처럼 이제 익명 클래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지역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원 님이 딱 그 정리해 주신 코드인데 저는 이게 뭔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코드 보시면 뭔가 이해가 확실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